여러분은 남들에게 다 드러내시나요? 우린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정직하게 다 드러내는 게 좋은 거야. 하지만 정직과 노출은 다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모든 걸 솔직히 드러내기보다 드러낼 것을 가려서 보여줍니다. 그게 지혜이고 그게 인생의 품격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현자는 자신의 속을 밝히지 않는다. 때와 사람을 알아 스스로를 조절한다. 겉으론 고요하지만 속은 깊습니다. 겉으론 부드럽지만 판단은 날카롭습니다. 그게 다산이 말한 내면의 절제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많죠. 내가 옳다고 확신할 때,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혹은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을 때, 그때 입이 먼저 열리고 마음이 먼저 달아오릅니다. 이건 나도 할 줄 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한마디가, 그 작은 표정 하나가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런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 가지를 숨긴다. 말, 분노, 그리고 계획이다. 이 세 가지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걸 함부로 드러내면 세상은 그 틈으로 들어와 당신을 흔듭니다. 말을 숨기면 침착함이 생기고, 분노를 숨기면 품격이 생기며, 계획을 숨기면 운이 모입니다. 이건 단순한 처세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철학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보여주는 대신 관찰합니다. 듣는 쪽에 서고 묻는 쪽에 섭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강하고 조용하지만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선 자연스레 믿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들이 쌓일수록 자신의 깊이는 점점 얇아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입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말이 적을수록 실수가 줄고 실수가 줄수록 기회는 오래갑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다 내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한 번 더 가늠하고 이 말이 나와 남을 함께 살릴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보다 눈빛으로, 설명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늘 조용하지만 명확합니다. 정약용은 실제로도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수많은 제자가 찾아왔지만 그는 길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한마디, 그러나 그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그건 말을 아낀 게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아는 태도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감추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지켜내는 법을 압니다. 속이 깊은 사람은 결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단단하고 말이 적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숨김의 철학은 결국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입니다. 세상은 소란스럽습니다. SNS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말과 감정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일수록 숨길 줄 아는 지혜가 더욱 빛납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기를 감추는 순간 오히려 더 강하게 세상에 남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조정의 중심에 있었고, 한순간의 말이 사람의 생사를 갈랐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첫 번째 경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말은 칼보다 빠르고 불보다 넓게 번집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거둘 수 없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수준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마음의 질서를 폭로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말을 감춥니다. 아는 걸 다 말하지 않고 느낀 걸 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침묵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때를 봅니다.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언제 참아야 하는지를 압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덕이 새고 신뢰가 흩어진다. 그는 행정의 요체가 말의 절제라고 봤습니다. 지도자든 백성이든 입을 다스릴 줄 알아야 세상이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솔직함을 미덕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솔직함이 경솔함이 되기 쉬운 걸 경계했습니다. 솔직하되 사려 깊게, 진실하되 타인을 배려하며.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을 하면서도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이 말이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릴 수 있을까? 그 한 번의 생각이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관계를 지켜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말로 자기를 부풀립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하고 가볍게 평가하고 분노를 감정으로 내뱉습니다. 그런 말들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말을 감춘다는 걸 단순한 처세가 아니라 수행으로 보았습니다. 입을 다스리는 건 곧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군자는 말이 적고 뜻이 깊다. 소인은 말이 많고 뜻이 얕다. 이건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조용한 말 속에서 중심을 지킵니다. 그는 누가 뭐라 해도 흥분하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느리지만 정확하고 단단합니다.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은 스스로의 감정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결국 자신이 한 말에 발이 묶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첫 번째 숨김은 그래서 자기 마음을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내 생각을 다 털어놓으면 마음은 가벼워지지만 그만큼 내 중심이 외부로 노출됩니다. 그 틈으로 세상이 들어와 흔듭니다. 그러니 말은 항상 절제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침묵이 첫마디보다 강한 설득이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은 무게를 느끼고 그 무게가 곧 신뢰가 됩니다. 정약용의 삶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그는 억울한 유배 속에서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에 오히려 수백 권의 책이 태어났습니다. 그건 말이 멈추자 지혜가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말보다 의미를 남깁니다. 그래서 다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말을 숨겨라. 그러면 너의 깊이가 드러날 것이다. 정약용이 경계한 두 번째 드러냄은 바로 분노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는 인간의 감정 중에서도 분노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폭로라고 보았습니다. 분노는 언제나 나를 먼저 드러내고 그 순간 사람의 판단력과 품격은 동시에 무너집니다. 분노는 불처럼 번집니다. 잠시의 불씨가 오랜 세월 쌓은 신뢰를 태워버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그는 화가 올라와도 먼저 숨을 멈추고 입을 닫습니다. 정약용의 여유당전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를 한순간에 풀면 천년의 덕을 잃는다. 그는 분노를 단순히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인격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자 사람의 깊이가 드러나는 자리라고 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화의 대상보다 먼저 드러나는 건 나의 수준입니다. 소리를 지를수록 논리는 사라지고 표정을 찡그릴수록 품격이 무너집니다. 결국 분노는 나를 해치는 감정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화를 내며 내가 옳다고 외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참으면서 옳음을 지킵니다. 그 참음은 약함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참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기 감정의 주인입니다. 정약용은 관직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18년 동안 유배를 살았습니다. 그는 분노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그는 글을 썼고, 사람을 가르쳤고, 마음을 닦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세상을 태우지 않고 자신을 단련하는 불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산의 철학입니다. 분노를 숨겨라. 그 불을 삼켜 지혜의 빛으로 바꾸라. 화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본능을 다스릴 줄 아는 게 인간의 품격입니다. 분노는 짧지만 그 결과는 깁니다. 한순간의 말, 한순간의 표정이 오랜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화를 숨기는 게 아니라 화를 지켜보는 법을 배웁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감정은 나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태워버릴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화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분노의 절제는 단순히 참으라는 도덕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로운 자기보호의 기술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세상은 당신의 마음속 구조를 다 읽습니다. 그 틈으로 들어와 당신의 약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화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미소를 머금고 조용히 판단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상대는 불안해지고 결국 그가 이깁니다. 분노는 사람의 운을 흐립니다. 기운이 흩어지고 집중이 무너집니다. 그럼 판단이 틀리고 일이 어긋납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실제의 이치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나오는 결정은 언제나 후회를 남깁니다. 그래서 다산은 분노를 감추는 걸 운을 지키는 법이라 했습니다. 화를 숨기는 순간 운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영영 화를 없애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없애는 대신 그 불을 용광로로 바꿉니다. 그 에너지를 공부에, 일에, 단련에 쏟습니다. 그 불은 자신을 태우는 대신 자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약용이 벽제관 시절 부당한 명령으로 인해 크게 분노했지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불은 스스로 식을 줄 알아야 한다. 불 위에 바람을 더하면 나만 다친다. 이 말이 곧 다산의 마음 공부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불을 다루듯 감정을 다룹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을 붙잡다가 스스로를 태웁니다. 결국 분노를 숨기는 건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일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끝내 웃는 사람이 되고 그 웃음은 조용하지만 오래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뜻을 품되 드러내지 않는다. 세상은 귀로 듣고 입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세상에 너무 일찍 자신의 의도와 계획을 내보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계획을 떠벌리면 그 순간부터 세상은 당신을 관찰합니다. 당신의 의지를 의심하고 당신의 방향을 흔듭니다. 한마디로 드러낸 계획은 이미 약해진 계획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운이란 조용함 속에서 자라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씨앗은 어둠 속에서 싹을 틔우고 물고기는 깊은 물 속에서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아직 피지도 않은 꿈을 먼저 말로 꺼내놓습니다. 이제 나 사업 시작할 거야. 곧 큰일을 할 거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일은 이미 절반의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기운을 흩뜨립니다. 계획을 말로 내보이는 순간 그 의지는 밖으로 새어나가 버립니다. 그 말은 타인의 시선을 끌고 그 시선은 당신의 집중을 흔듭니다. 정약용은 세상의 구조를 잘 알았습니다. 세상은 응원보다는 간섭을, 축하보다는 평가를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는 가르쳤습니다. 무릇 큰일을 이루려는 자는 그 뜻을 가슴속에 감추어야 한다. 그건 단순히 비밀주의가 아닙니다. 자기 일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결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는 조용히 움직이고
완성된 후에야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이 적지만 신뢰가 큽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상에 떠들어 버립니다. 그 소리가 커질수록 그 일은 무겁고 느려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백 권의 책을 썼지만 그 과정에 대해 거의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글을 썼고 완성된 후에야 제자들에게 건넸습니다. 그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이루기 전에는 드러내지 말라는 철학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꿈을 말하기 전에 먼저 지켜야 할 건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그 에너지가 외부의 반응으로 흩어지면 내 안의 집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말하는 대신 기록합니다. 말은 흩어지지만 글은 모입니다. 조용히 적고 묵묵히 쌓는 사람은 어느새 길을 완성합니다. 이건 운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운은 시끄러운 곳을 싫어합니다. 운은 조용한 곳, 집중된 마음에 머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숨긴다는 건 운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사는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큰 뜻을 품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획은 언제나 삶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가 글로 남긴 교훈 하나하나가 그의 침묵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결국 말하지 않고 이루는 자, 그가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계획을 떠벌리는 사람은 남의 시선 속에서 방향을 잃고 계획을 숨기는 사람은 자신의 중심 속에서 방향을 찾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할 거야라고 외치며 스스로 압박을 만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해야 한다는 마음만 품고 그걸 묵묵히 실천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뜻은 마음속에 감추되 행함은 드러나라. 계획을 말로 내보내지 않고 행동으로 천천히 쌓아가는 사람, 그가 결국 세상에 남습니다. 세상은 결과를 기억합니다. 의지는 흐려지고 말은 잊힙니다. 그러니 말로 약속하지 말고 조용히 행동으로 약속하십시오. 그 침묵의 시간에 운이 자라고 그 운이 결국 당신의 성취가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말, 분노, 계획. 정약용은 이것들을 숨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숨김은 단순히 입을 다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한 기술, 즉 자신을 지키는 철학이었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비춰봅시다. 먼저 말입니다. 요즘 세상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가 화면을 넘어 수천 명에게 퍼지고 순식간에 오해가 되어 돌아옵니다. 한순간의 감정, 농담, 자랑 하나가 평생의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시대를 보았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말이 많으면 마음이 산만해진다. 생각을 세우려면 먼저 말을 줄여라.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불평을 털어놓을 때 당신이 함께 맞장구 치며 말하면 순식간에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시 침묵하고 표정만 고요히 유지하면 그 불은 금세 식습니다. 그게 바로 말을 숨기는 기술입니다. 입을 닫는 게 아니라 말의 타이밍을 아는 것. 그 짧은 침묵 하나가 당신의 품격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일을 수도 없이 겪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 즉각 반응하고 싶죠. 하지만 바로 그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낸다는 건 타인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일이다. 화를 내면 상대는 당신의 약점을 다 읽습니다. 그는 이제 어디를 건드리면 당신이 무너질지 압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화를 낼 때도 표정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속으로 불타도 겉은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 상대는 흔들리고
결국 주도권은 당신에게 남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의 제자가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분노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정약용이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죠. 물이 끓을 때는 절대 마시지 말아라. 식은 뒤에야 그 맛을 알 수 있다. 그 한마디가 곧 화를 식혀라. 그래야 진실을 본다는 뜻이었습니다. 분노를 숨긴다는 건 화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지휘권입니다. 세 번째는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말하며 살아갑니다. 올해는 사업을 시작할 거야.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하지만 그 계획이 아직 말의 단계일 때 그건 여전히 공기 중의 의지입니다. 정약용은 계획을 속으로 품으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은 완성되지 않은 의지를 언제나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오랜 시간 공부 끝에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준비했고 결과 발표 날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녀는 합격했습니다. 그건 운이 아니라 집중의 결과였습니다. 계획을 조용히 품는다는 건 자기 에너지를 밖으로 흩어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집중이 결국 운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말, 분노, 계획. 이건 단순한 처세가 아니라 에너지의 관리법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을 아무데나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을 모읍니다. 그 모임이 결국 한순간의 결단력, 집중력, 운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철학은 단호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자만이 세상을 움직인다. 말을 숨기는 건 중심을 지키기 위함이고, 분노를 숨기는 건 품격을 지키기 위함이며, 계획을 숨기는 건 운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 세 가지를 잃지 않는 사람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주변이 알아보고 자랑하지 않아도 존중이 따라옵니다. 그건 내면의 권위입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에서도 가장 자유롭습니다. 다사는 결국 숨김이란 단어를 통해 자기 존중의 철학을 말한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피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이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지켜라. 그럼 세상이 너를 어쩌지 못한다. 이제 묻겠습니다. 왜 숨기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가? 정약용의 철학은 단순히 말을 아껴라, 화를 참아라의 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과 세상의 작동 원리를 누구보다 냉철히 꿰뚫었습니다. 그의 숨김의 철학은 결국 기운의 흐름을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소리를 냅니다. 누군가는 자랑하고, 누군가는 불평하고, 누군가는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느라 분주합니다. 하지만 소리가 큰 세상일수록 조용한 사람이 중심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함은 흩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에너지를 안쪽에 모읍니다. 그 에너지가 차오르면 그제서야 말 한마디, 행동 한 번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밖으로 쏟아냅니다. 말로, 분노로, 자랑으로. 그럴수록 자기 안이 비워집니다. 겉은 요란한데 속은 공허한 사람. 그가 바로 드러냄에 덫에 빠진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함은 지혜의 그릇이다. 고요한 사람만이 큰 일을 담을 수 있다. 그의 말은 단순히 침묵하라가 아니라 침묵으로 중심을 세우라는 뜻이었습니다. 현대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진리는 그대로 작동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오해하거나 근거 없는 말을 할 때 즉시 해명하려 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그 사람의 게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신의 중심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묵묵히 웃으며 말없이 자신을 증명하면
시간이 당신의 편이 됩니다. 결국 진실은 조용한 쪽에서 승리합니다. 이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같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사람은 가장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는 불필요한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판단이 필요할 때 정확히 말합니다. 그 한마디는 100마디보다 강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이게 바로 숨김이 만드는 권위입니다. 운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은 소리를 싫어합니다. 계획을 떠벌리는 순간 그 기운이 외부로 새어나갑니다. 반대로 조용히 품은 뜻은 마치 씨앗처럼 안에서 자라나 때가 되면 스스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일수록 조용합니다. 그들은 허공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가 안으로 돌고 그 집중이 결국 결과를 부르는 힘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세상의 일은 떠들수록 멀어지고 고요할수록 가까워진다. 그 말은 결국 조용한 사람의 마음엔 세상이 스스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통합니다. 당신이 너무 많은 말로 자신을 설명하려 들 때 상대는 오히려 당신을 가볍게 봅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단단하게 말하고 그 외에는 미소로 머무는 사람은 묘한 신뢰를 얻습니다. 그 신뢰가 결국 인연의 깊이를 만듭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를 내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외부의 평가에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시선보다 자신의 내면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숨김의 철학은 결국 세상의 중심을 내 안에 두는 일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흩어놓고 있습니까? 당신의 분노는 당신을 단단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모시키고 있습니까? 당신의 계획은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입속에서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이 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정약용의 철학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의 가르침은 늘 이랬습니다. 사람의 기운은 안에 있고 세상의 평화는 그 안에서 비롯된다. 즉, 드러내지 않음이 곧 완성이다. 정약용이 남긴 숨김의 철학. 그 끝에는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숨기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감추라고 했지만 그건 도망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숨김은 도피가 아니라 단단한 존재의 형식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압니다. 그들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허세도 과시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나간 자리엔 묘한 믿음이 남습니다. 그건 말보다 깊은 신뢰입니다. 정약용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배지에서 외롭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자신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억울함을 떠들지 않고 묵묵히 책을 썼습니다. 그가 남긴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는 모두 침묵의 시간에 피어난 결실입니다. 그 침묵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보다 그의 태도가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봐 주길, 내 노력을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인정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그 쌓임은 조용한 반복 속에서 생깁니다. 말을 숨기면 중심이 남고, 분노를 숨기면 품격이 남으며, 계획을 숨기면 결과가 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감춘 사람만이 결국 세상에 진짜 흔적을 남깁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밤하늘의 별은 소리 없이 빛납니다. 큰 강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그 깊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숨김의 힘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세상을 피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 말,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강자입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평생 닦은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 마음의 닦음이 바로 숨김의 철학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결국 인간은 자기 절제의 정도만큼 성숙한다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그 거리 속에서 그는 관찰하고 이해하고 필요할 때 정확히 움직입니다. 그 한 걸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말이 적고 감정이 조용하며 계획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의 존재는 처음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는 결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용했지만 그의 사상은 세기를 넘어 지금도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한 가지입니다. 쓸데없는 말로 에너지를 흩뜨리지 말 것. 한순간의 분노로 자신을 태우지 말 것. 이루지 않은 일을 쉽게 떠벌리지 말 것. 그 대신 조용히 준비하고 묵묵히 견디고 끝내 이뤄낸 다음에 미소로 대답할 것. 그게 정약용이 말한 똑똑한 사람의 숨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당신께 전합니다. 다 자랑해도 이것만큼은 죽기 살기로 숨겨라. 말, 분노, 계획. 그것이 당신의 운명과 품격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다.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압니다. 조용한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세상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용한 힘으로 사십시오. 당신의 깊이가 당신을 대신해 말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철학적 결론. 숨김은 비겁함이 아니라 절제다. 절제는 약함이 아니라 통제다.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만이 세상에서도 자유롭다. 그 자유의 이름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